자, 오늘 입체도형 건널비와 부피 수업 시작할 거야. 전체 다 배우는 건 아니고, 자, 오늘은 기둥의 건널비와 기둥의 부피만 배울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막 이상한 공식 같은 것들이 써져 있지. 미안하지만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론, 그다음에 원기둥 결론, 그다음 각기둥, 원기둥. 이런 아이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수업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배울 거 한번 시작해 보자. 우선은 각기둥의 건널비 한번 가볼게요. 건널비. 건널비는 뭐냐면 우리가 전개도를 그릴 수 있잖아. 그 전개도의 넓이가 건널비야. 됐을까? 건널비는 뭐라고? 입체 도형을 내가 전개도로 그린다. 이때의 전개도의 넓이가 건널비야. 자, 근데 항상 모든 입체 도형을 전개도로 풀어 헤치고 나서 넓이를 구하는 거는 쉽지 않아. 그치? 그림 그리는 게 더 어렵잖아. 그래서 그때 또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까지 뒤에서 배울 건데 우선은 건널비를 전개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자, 이렇게 생긴 사각 기둥을 내가 전개도 그려줬어.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은 항상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네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여섯 개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구해서 곱하기 2, 얘 곱해서 곱하기 2, 뭐 이거 곱해서 곱하기 2 해주면 되지. 이런 친구들도 있어. 각자의 방법이 다 있거든? 다 잊어버리세요. 나의 방법은 없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냥, 기둥의 건널비는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하고 하나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갈 거야. 독재. 너희들의 의견 따윈 중요치 않다. 자, 뭐냐면, 첫 번째. 아이고, 첫 번째. 민넓이입니다. 민넓이가 몇 개야? 두 개야. 그래서 민넓이는 요건 거예요. 요거로 봐도 되고 얘로 봐도 되지만 보통 아래로 센티미터를 주기 때문에 민넓이를 그냥 아래에 있는 민넓이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곱하기 2.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건넓이 구하고 있어. 지금 건넓이에서 내가 밑면 넓이에다 곱하기 2를 해줄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구해진 거야? 여기까지 두 개 구한 거야, 지금. 곱하기 2 했으니까. 됐니? 자, 그 다음에 옆면을 구할 건데, 옆면을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요. 기둥의 옆면은 항상 직사각형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 이걸 한 번에 구할 거야. 됐니? 기둥은 옆면이 직사각형이야. 자, 근데 이 직사각형에서 세로의 길이가 뭐냐? 그게 바로 높이입니다. 기둥의 높이야.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뭐랑 똑같냐? 밑면의 둘레랑 똑같아요. 써볼게. 가로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다고? 밑면의 둘레와 같다. 괜찮나? 둘레의 길이라고 하자. 둘레의 길이. 긴 거 보니까 뭔가 말이 긴 것 같아. 그 다음에 자, 기둥이기 때문에 전개도에서 옆면은 항상 직사각형이고 A가 둘레잖아. 밑면의 둘레. 밑면 둘레. 그러면 얘는 뭐겠어? 2, 3 더하면 5에다가 곱하기 2 해줘야 되겠지? 왜? 여기도 2 있고 여기도 3 있으니까. 그럼 10이네, 10. 그 다음에 B는 뭐라 그랬어? 높이라 그랬잖아. 높이 몇이야? 지금 4야. 그럼 이제 건널비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건널비는 밑면에다가 곱하기 2를 합니다. 아까 전에 여기 했지? 밑면에다 곱하기 2. 빨간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해주는 거야. 누구를? 옆면을. 항상 이렇게 계산해 줄 거야. 뭐라고? 기둥의 건널비 좀 구해줄래? 라고 하면 기둥의 건널비입니다.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2. 그 다음에 옆넓이.
내가 지금 면이라고 썼지만 넓이야.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 넓이. 밑넓이 곱하기 2 그리고 옆면 넓이. 자, 연 넓이는 뭐다? 얘는 직사각형이다. 자, 가로는 뭐다? 면 둘레다. 세로는 뭐다? 기둥 높이다. 다시 가로의 길이는 얘 둘레입니다. 밑면의 둘레. 그 다음에 옆면의 세로는 기둥의 높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자, 밑넓이 사각형 넓이니까 2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네. 6 그냥 바로 6 쓰면 돼. 6에다 곱하기 이거는 그냥 여기다 쓰면 되는구나. 밑넓이를 여기다 쓸 필요가 없구나. 여기다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무조건 외워야 돼, 얘들아. 뭐라고? 겉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무조건 이걸. 선생님, 저희에겐 자유가 없어. 선생님, 저도 제 맘대로 풀 수 없어. 그냥 이렇게 푸는 거. 자, 그래서 밑넓이는 지금 2, 3, 6이지. 6 곱하기 2에다가 옆넓이는 가로가 지금 뭐냐? 가로가 아까 10이었지. 그리고 높이는 4였어. 그럼 40이네. 12 더하기 40이니까 52. 아까 여기 밑넓이, 여기 높이 여기다. 밑면에 가로, 세로 여기다 구했지. 그거 여기다 쓴 거야, 40. 자, 2번 똑같이 풀면 될 것 같아요. 2번은 이렇게 아예 줬잖아. 겉넓이 구해줄래? 그러면 자, 밑넓이 구해봐. 옆넓이 구해봐. 겉넓이 구해봐.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답이다? 아니, 곱하기 2에서 더해줘야 돼. 밑넓이가 두 개니까. 밑넓이는 얘만 구하는 거고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야 여기 두 개가 색칠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옆넓이가 이렇게 가는 거지. 됐나? 응?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줄게. 다 풀면 됩니다. 3번도 풀면 되고 4번도 풀면 되는데 3번에 1번은 또 같이 풀어보자. 자, 기둥의 겉넓이 구해줄래? 그러면 겉넓이는 무조건 뭐라고? 밑넓이부터. 밑에 넓이 뭐야? 밑면을 얘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얘도 밑이야. 얘도 밑면이야. 5 곱하기 10. 50. 근데 그런 애가 어때? 두 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옆넓이 가보자. 자, 옆넓이는 뭐라 그랬어? 가로가 이거 둘레라 그랬어. 5 더하기 10 곱하기 2 해줘야 되지? 5 더하기 10이니까 30 곱하기 높이가 7이야. 이거 계산해주면 돼. 그럼 얘는 100이고 얘는 210이니까 310이고 제곱센티미터 써주면 되겠네. 됐나요? 자, 4번에 1번. 이거 나머지 너희가 풀어야 돼. 자, 4-1번. 뚫려 있어. 자, 뚫려 있는 아이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 뚫려져 있는 면까지 겉면이 돼버리는 거야. 얘까지 다. 안쪽 부분도 다 옆넓이로 더해줘야 됩니다. 우선 천천히 해볼게. 자, 이거의 밑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자,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구멍이 뚫려져 있는 요 아이를 구하라는 거야, 지금. 도넛처럼. 네모난 도넛 같은 요 아이가 밑넓이야. 구해볼까? 커다란 사각형은 지금 8, 6이잖아. 8, 6에 48에서 작은 사각형 4, 4, 16을 빼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32 제곱센티미터. 이제 그런 애가 두 개 곱하기 2 해줘야 돼. 겉넓이에선. 그 다음에 바깥쪽을 따르고 하는 거. 바깥쪽은 뭐야? 바깥쪽 커다란 밑면의 둘레입니다. 그래서 8 더하기 6, 14지. 14가 두 개 있는 거지. 얘가 가로야. 그 다음에 높이는 9. 이거 계산해 주면 28에다가 9를 곱하는 거지. 7 하면 몇이냐? 200. 아, 아이, 이렇게 할 걸.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쪽도 뚫려 있으면 안쪽 있는 애도 건널비에 들어간다고 했고, 안쪽은 여기 밑에가 뻥 뚫려 있으니까 밑넓이 없는 거야. 이미 여기서 뺐잖아, 밑넓이. 그 다음에 옆넓이만 하면 되니까 이거의 둘레에다가 예곱해주면 돼요. 자, 4, 4, 8이지. 4 더하기 4 더하기 8이 두 개니까 16입니다. 그냥 8 곱하기 2라고 해도 되고, 그게 이제 높이가 9인 거지. 괜찮아? 이것도 계산해서 적어주면 144.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널비. 건널비는 밑넓이다 두 배를 합니다. 64에다가 바깥쪽 건널비 252에다가 안쪽 건널비 144. 이 세 개를 다 더해준 아이가 진짜 건널비겠지. 괜찮겠어? 뭔지 알겠어? 자, 모르겠는 사람들은 꼭 체력 질문을 따로 꼭 해주고, 알겠는 사람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자. 시간은 20분 줬네. 10분에서 15분이요. 요 정도 걸리면 정상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얘가 너무 많이 줬어. 자, 다 푼 친구들만 수업 듣고 나머지 친구들 멈춰. 어이구. 자, 보자. 2번부터 풀어야 되겠지. 못 푼 친구들은 멈춰. 풀고 나서 들어.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해볼게. 자, 밑넓이는 3, 4, 12. 나중에 곱하기 2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옆넓이는 직사각형이라 그랬지? 여기. 얘는 밑면 둘레랑 똑같다 그랬잖아. 3, 4, 3, 4 이렇게. 그치? 그러면 7에다가 7의 2배니까 1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옆넓이는 14 곱하기 7. 그럼 뭐가 되겠어? 98. 건널비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아니, 두 배 더하면 안 돼. 곱하기 2 해서 더해줘야 돼. 그치? 밑넓이가 두 개니까요. 여기다 곱하기 2 해주면 이제 또 헷갈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풀 때는 그냥 곱하기 2해서 여기다 24 써서 두 개 더해주면 돼. 여기선 지금 밑넓이 하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건널비는 뭐라고? 12에다 2를 곱하고 두 개니까, 그리고 98을 더해주면 됩니다. 112. 여기도 안 쓸 뻔했다. 넓이 쓸 때는 제곱센티미터 까먹지 마. 제곱미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2번. 전개도를 준 상황이지. 밑넓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높이 3, 그러니까 6이네. 자, 옆넓이 가볼까?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가 가로라고 그랬어. 5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12네. 그러면 12 곱하기 6 해서 72. 자, 건넓이는 밑넓이 두 배랑 옆넓이랑 더해준 거니까 84. 있을까? 자, 그 다음에 넘버 3. 자, 너희들이 풀어야 돼. 풀고 쫓아면 틀려도 풀어. 몰라서 못 풀어도 우선은 풀어야 돼. 우선은 내 머리를 써야 돼. 알겠지? 자, 다 푼 친구들만 수업 쫓아옵니다. 자, 해보자. 밑넓이, 나 그냥 밑이라고만 쓸게. 자, 직각이 여기 있으니까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무조건 2분의 1, 그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해준다. 근데 그런 애가 몇 개야? 두 개야. 나 그냥 여기서 두 개를 다 써버려. 그러면 12가 나와. 옆넓이 가보자. 옆넓이는 우선 밑면의 둘레에 걔가 가로니까 다 더하면 12네. 12 곱하기 높이가 4야. 그럼 얘는 48. 두 개 그냥 더하면 되니까 60. 괜찮지? 자, 3번 한번 가봅시다. 밑넓이 가보자. 이거 사다리꼴이니까 똑같아. 2분의 1 곱하기 윗변. 그냥 이렇게 되겠지? 윗변 4, 밑변 8입니다. 그치? 4 더하기 8 곱하기 높이는 여기가 아니라 높이가 얘가 되는 거야, 얘. 사다리꼴에서. 그치? 높이. 나누기 2. 얘가
민넓이인데 그런 애가 두 개 있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36. 그 다음에 옆넓이 가야 돼. 옆넓이는 우선 둘레 갑니다. 8 더하기 3, 11 더하기 4, 15에다가 5를 더하는 거네, 20. 그 다음에 높이 5입니다. 이거 옆넓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긴 애를 쭉 펴는 거지, 이렇게. 여기 사다리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 높이는 5cm. 이 길이가 이 길인 거고. 됐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물어보고 가세요. 136. 됐지? 자, 그냥 4번. 4번도 사다리꼴이네. 밑 갑시다. 자, 2분의 1 곱하기 이거 분의 2 해도 되는데 그냥 2분의 1 먼저 해볼게. 자, 윗변, 아랫변 두 개 더하면 그냥 5 더하기 11로 안 써도 되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16. 높이는 뭐야? 높이는 4. 그런 애가 두 개 있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64. 그 다음에 옆면 가보자. 둘레로 가야 되겠지? 둘레 가보자. 11 더하기 5 더하기 5니까 21에다가 5 더하니까 26에다가 높이는 8. 그러면은 8, 6이 48에다가 1, 6이니까 208. 두 개 더하면 되겠지? 272.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이야. 그다음에 4번. 4번에 2번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 첫 번째 개념에. 자, 민날비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이렇게 생긴 애야. 그러면 큰 애가 5, 5, 25. 그치? 여기 5, 5, 25에서 작은 애가 2, 3, 6. 넓이 이렇게 빼주면 될 거니까 19. 그냥 바깥쪽 건널비는 얘를 말합니다. 그럼 이거의 둘레가 우선 여기가 나오는 거겠지. 높이가 세로가 5가 되는 거고. 자, 둘레 한번 해볼게. 5 더하기 5, 그 10이 두 개 있는 거니까 20 곱하기 5 해주면 돼. 100. 안쪽은 2 더하기 5니까 5지? 5가 두 개, 10. 10 곱하기 5 해주면 되겠지? 50. 선생님 왜 5를 곱해주나요? 예, 예. 예. 가로, 세로 이렇게. 됐어? 응. 자, 그 다음에 건널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밑넓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고, 자, 얘네 두 개 다 더해주고. 그러면 188. 와, 조금 귀찮긴 했지만, 뭔지 알겠다. 각기둥 건널비 별거 아니네. 그치? 음. 그리고 각기둥에 뭐를 또 할 거냐면, 부피할 거야. 더 별거 아니야. 자, 부피는 뭐지? 부피는 밑넓이에다 높이 곱하면 됩니다. 그냥 끝이야. 그리고 여기서 자주 쓰는 알파벳 우리가 좀 외워주면 좋겠어. 부피, 바큐um, V라고 만든 V. 그래서 자, S는 sum이라고 해서 넓이를 의미하는 거야. S 넓이 많이 쓰고 부피는 V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정해졌어. 그리고 자, 높이를 스몰 h라고 해. 소문자 h라고 하는데 얘는 height, 키, 높이 이거 줄임말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씁니다. 부피는 밑넓이 S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끝이야. 이거야. 곱하기 생략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외우라는 건 아니야. 그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 한국말로 외워도 돼. 그래서 각 기둥의 부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돼. 왜 그러냐면, 야, 이건 거야. 여기 바둑알이 막 10개 차 있어. 부피는 이 공간 내에 전체 공간에 바둑알이 몇 개 차 있냐고 세는 게 부피라고 치면 1층에 10개, 그럼 2층도 10개, 3층도 10개, 4층도 10개, 얘는 층이 H층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밑넓이에다가 H를 곱하면 바둑알 개수가 나오겠지. 안에가 가득 찰 거 아니니. 이해돼? 넓이 구했던 것도 가로에 이제 바둑알이 뭐 3개가 있어. 근데 여기가 바둑알이 3줄이, 4줄이 있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해?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가두가리 20개네. 이게 넓이잖아, 사실. 그치? 부피 개념도 이렇게 내가 이미 알았던 이 넓이 자체가 층층층층층층 얼마큼 h만큼 쌓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돼. 자, 그럼 요거 해보자. 밑넓이가 24고 높이가 5야. 부피 구하래. 그럼 뭐라고? 밑넓이, 여기 그냥 밑 쓰면 되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니까 24 곱하기 5. 그래서 답은 120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1번 다 풀면 돼. 자, 2번도 가볼까? 삼각기둥에도 뭐 상관없어. 이 앞에 삼각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둥인 게 중요해.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자, 이거 외우지 마. 그냥 이렇게 쓸 거야.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모르니까 나 높이를 h라고 할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럼 h 구하면 되잖아. h는 뭐야? 10이지. 10cm. 됐어? 또 밑에 것들 쭈루룩 풀면 되고. 자, 3번. 그냥 빼보자. 자, 밑넓이 뭡니까? 4 곱하기 2. 얘가 밑넓이고 거기다가 높이 5 곱해주면 바로 40. 얘가 부피야. 얘를 누웠어. 막 3번 같은 애 보면 막 얘를 눕혔어. 그래도 얘가 밑넓이고요. 얘가 높이라고 생각해줘. 그냥 기둥이 쓰러진 거야. 선생님, 전 이렇게, 아니, 얘는 뿔인가요? 밑면이 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지 말고 기둥이 누웠다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4번 볼게. 중간에가 뚫려 있어. 이거는 뭐야? 그냥 커다란 기둥 부피에서 안에 뚫려 있는 작은 기둥 부피를 빼면 됩니다. 됐어? 괜찮아? 그럼 해보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그냥 밑넓이 자체가 뚫려져 있고 이 아이가 그냥 위로 쭉 올라온 거잖아. 그래서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도 돼. 그러니까 봐봐. 1번. 밑넓이를 구합니다. 그럼 커다란 사각형 6, 4, 24에서 작은 사각형 2, 2는 4를 빼. 그래서 밑넓이가 20이야. 근데 그 모양 그대로 어떻게 높이가 8인 아이로 그대로 부피해 온 거지. 자, 밑넓이는 제곱이고요.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야. 이해됐어? 이거를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풀 거야. 커다란 사각형 6, 4, 24 곱하기 8에서 작은 사각형 4 곱하기 8. 밑넓이가 4니까 4 곱하기 얘를 빼준다, 이렇게. 그럼 너희들이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해볼래?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결국 얘인 거야. 밑넓이가 되는 거야. 구멍 뚫린 밑넓이. 그러니까 구멍 뚫린 상태로 그냥 쭉 어떻게? 높이만큼 곱해주면 돼. 굳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준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 선생님 그럼 기둥이 이렇게 아니라 막 이렇게 좁아지면 어떡해요? 안 내. 그런 거 안 내.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시간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 이거는 계산이 있는 거라서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 풀면 될 것 같아. 자, 풀어보자. 한 사람 답 맞히면서 가봅시다. 음흠. 자,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98 세제곱센티미터.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뭐 오각기둥이든 삼각기둥이든 상관없고요. 기둥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기둥.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270 세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육각 기둥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256 세제곱센티미터. 오케이. 2번도 가볼까? 이제는 부피를 주고 딴 거를 구하라는 거지. 자, 기둥은 똑같아. 부피는 이렇게 하면은 h가 더 가니까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합니다. h가 부피, 그러면 h는 5, 사각기둥의 높이는 5cm. 기둥의 높이를 h라고 하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는 부피, 그래서 h는 3. 쉽지? 3이래. 3이란다. 쉽댄다. 4.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 아, 너무 어렵잖아. 그다음에 4번, 5번도 가보자. 이제는 높이를 주고 삼각형의 밑넓이를 구하래. S라고 할게요. 그러면 S 곱하기 8이 부피. 그러면 S는 30. 그래서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아까는 높이니까 센티미터. 지금은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자, 센티미터랑 제곱센티미터랑 곱했으니까 세제곱센티미터 나오는 거야, 부피는. 자, 그리고 오각기둥의 밑넓이 S라고 할게. 12S라고 바로 쓸게. 부피 약분해주면 S는 12. 그래서 밑넓이는 12 제곱 센티미터. 됐나요? 자, 그림으로 가볼게. 부피는 뭐라고? 얘랑 밑넓이랑 H를 곱한 게 부피. 3번. 자, 도형 그림으로 가보자. 밑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이게 밑넓이고 거기다가 높이. 실제 기둥의 높이 곱해주면 되겠지. 이거 계산해주면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밑넓이 따로 하고 높이 따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쓰면 돼. 그러면 12에다가 7 곱하는 거니까 84.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 자, 밑넓이가 얘로 가라 그래서 이거 쓰러진 거라고 보면 돼.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얘가 밑넓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6. 그러면 18 부피 세제곱센티미터. 자, 14번, 15번을 둘 다 사다리꼴이네. 사각 기둥이야. 자,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이거 두 개의 변 더해주면 18에다가 높이가 4. 이게 밑넓이. 거기에다가 곱하기 높이 해주면 이게 부피지. 그러면 360 나오네. 자, 얘도 2분의 1 곱하기 와, 이거는 사다리꼴이 윗변 아랫변이 없고 사다리꼴을 삼각형으로 나눴어. 그러면 우선 얘부터 가보자. 밑넓이 아니 밑변 곱하기 높이 5로 가볼게. 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여기 이제 높이가 3이지. 이게 밑변이야. 거기에다가 높이 10을 곱하면 되겠다. 계산해주면 얘는 20 더하기 12니까 320. 넘어갈게. 자, 4번에 2번도 가보자. 그럼 친구들만 쫓아오면서 꼭 채점해. 지금 못해. 맞았다 틀렸다 채점 안 하면 안 돼. 꼭 채점해.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의 실력이 이 정도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걸 내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채점을 안 하면 너희만 손해야. 응? 개념은 항상 채점까지 정확하게 해서 제출합니다. 자, 이렇게 구멍 뚫린 건 어떻게 알았어? 그냥 구멍 뚫린 밑넓이 구하면 된다 그랬어. 그치? 구멍 뚫린 밑넓이는 큰 사각형 10 곱하기 10에서 작은 사각형 3 곱하기 5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85. 이게 밑넓이야. 거기에다가 높이 10이니까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부피가 나오겠지? 850 세제곱센티미터. 왜? 기둥이니까. 기둥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절반 한 거야. 이제는 기둥이긴 기둥인데 원기둥이야. 근데 이미 우리가 다 배웠어. 시작이 반이잖아. 응. 시작하는 순간 절반 왔고 그걸 절반 왔으니까 다 온 거야 그냥. 아까 이미 다 배운 거야. 오케이. 우리는 기둥의 모양이 상관없이 기둥의 건널이 구하는 방법 배웠어. 어떻게 했다고? 밑넓이에다 2를 곱한다. 그리고 옆넓이는 기둥은 항상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가 밑넓이 둘레, 가로 곱하기
기둥의 높이가 옆면의 높이라 그랬어. 세로. 됐지? 기억하지?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원기둥도 기둥이잖아. 대신 밑넓이가 뭔 거야? 밑넓이가 그냥 원인 거야. 그리고 옆넓이는 똑같이 직사각형인데, 자,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가 그냥 원 둘레인 거지. 이해됩니까? 요 거리가 원 둘레니까 2파이 r이요. 거기에다가 높이 h 구한 게 얘가 옆넓이야. 그러면 어렵게 식으로 한번 써볼까? 밑넓이는 여기가 원이니까 파이 r 제곱이거든? 걔가 두 개 있어. 2파이 r 제곱이야. 그 다음에 옆넓이는 여기 가로가 2파이 r이고 거기다 높이 h 곱했어. 이거 외워야 되나요? 아니, 전혀요. 전혀 외우지 않아도 돼. 그냥 풀면 돼. 풀어볼게. 전개도를 이용해서 먼저 해보자. 똑같아. 옆면부터 한번 해볼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을까? 반지름 길이가 2cm의 이 원 둘레와 같습니다. 원의 둘레라고 써야지. 둘레. 근데 이거 원의 둘레가 각기둥에서 했던 그냥 밑면 둘레라고 통일시켜도 되는 거야. 밑면이 어떤 애는 다각형이고 어떤 애는 원인 거지. 그냥 같은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편해. 배울 때만 따로 해주는 거지 기억 속에 똑같이 기억을 해주면 돼. 자, 전기도에서 옆면은 직사각형이잖아.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원둘레라 그랬으니까 4파이.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원기둥의 높이니까 5. 이제 건널비 구해볼까? 자, 밑넓이는 뭡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파이 붙이는 거지. 아, 여기는 또 한글로 쓰는 거였지? 밑넓이, 밑넓이 구하면 4파이야. 그런 애가 두 개 있고요. 그리고 옆넓이는 가로가 4파이, 세로가 5니까 계산하면 20파이. 그러면 8파이 더하기 20파이잖아. 그래서 파이만 있어서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아까랑 똑같아. 그저 밑면이 원인 거고 밑면의 둘레가 원 둘레인 거야. 그거 말고는 똑같아. 됐어? 자, 3번도 한번 풀어볼게. 3번은 응용 문제. 3번이랑 4번이랑 같은 건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 이제 반지름을 안 줬어. 아니 반지름을 안 주면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뭐 나왔잖아. 자, 얘를 가지고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지. 왜? 얘는 이 원의 지름 파이잖아. 지름이 몇이라는 거야? 8이라는 거야. 2파이 r이 2파이 r이 뭐라는 거야? 8파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2파이 약분해주면 r은 4인 거지. 근데 뭐하러 이렇게 생각해? 그냥 지름 파이, 지름이 8이네. r은 4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럼 r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자, 밑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16파이요. 근데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되겠지? 32파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답이야, 우선은. 자, 옆넓이는 가로가 8파이고 세로는 10이니까 80파이. 자, 겉넓이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해줘야 되지? 112파이고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씁니다. 여기도 지금 다 제곱센티미터 붙어야 돼. 아, 여기다 붙어야지, 얘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4번도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3번은 그냥 도형으로 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뭐 똑같이 풀릴 것 같은데. 아까는 뭐야? 전개도를 줬다면 지금은 입체도형 겨냥도 자체를 준 거야. 그냥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 이 상태대로 밑넓이 뭡니까? 반지름 2cm니까 겉넓이는 4파이. 그런 애가 두 개 있어. 있어. 그럼 얘는 8파이야. 엽서. 가로 길이가 뭐야? 이거 둘레잖아. 그래서 4파이. 그리고 세로는 6이잖아. 그치? 그래서 24파이. 두 개 더해주니까 겉넓이는 32파이.
넓이는 제곱센티미터 꼭 써줘야 되겠지. 아까랑 똑같지? 괜찮지? 음. 아까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미칠 것 같아요. 손 드세요. 내가 달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 원기둥에서 발전해서 부채꼴 나왔어. 아, 내 대가리. 어렵지 않아. 물론 니네들이 대가리가 조금씩 지끈거릴 때가 되긴 했어.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부채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냥 밑면이 부채꼴인 거야. 건널비 좀 구해줄래? 근데 이것도 기둥인데 기둥이 부채꼴인 거야, 밑면이. 그럼 밑면 넓이 한번 구해보자. 자, 원넓이에서 360 곱하기 60 해주면 되잖아. 그럼 66에 36파이에다가 360분의 60을 해줍니다. 그치?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 6파이가 돼. 근데 거기가 두 개야. 그치? 그래서 12파이. 옆넓이는 자, 옆넓이가 중요해. 둘레를 알아야 되잖아. 자, 우선 그러면 여기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요 길이요. 뭐가 될까? 12파이. 자, 원 둘레에서 또 360 곱하기 60 해줘야 되잖아. 원 둘레가 지금 반지름이 6이니까 12파이겠지. 거기에 360분의 60 해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왜? 둘레라고 했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이도 있잖아. 이게 옆넓이의 가로 길이. 그럼 거기에 플러스 12까지 해줘야 돼. 여기에 이게 이제 가로야. 얘가 가로. 그 다음에 세로. 뭐야? 10. 얘가 세로야. 다시. 옆넓이는 직사각형으로 생긴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가로 길이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죠. 부채꼴 모양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릴게 그냥. 이런 부채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둘레의 길이가 요 길이니까요. 괜찮을까? 이 호의 길이가 여기고 여기 두 개 직선 선분 길이 얘랑 얘가 6, 6이니까 더해서 12로 붙었지.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얘부터 계산하고 곱하기 10 해주면 돼. 계산해볼까? 6분의 1이니까 2파이야. 2파이 플러스 12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래. 오, 어려워하지 마. 분배 법칙. 20파이 플러스 10, 120. 이게 옆넓이야. 그럼 겉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옆넓이 두 배 한, 아이고, 옆넓이 두 배 한 거에다가, 아, 미안. 밑넓이 두 배 한 거에다가 얘지. 거기다 옆넓이 더해주면 되는 거야. 통렬끼리 더해주면 되겠다. 파이는 파이끼리. 숫자,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게 답입니다. 괜찮아? 그리고 제곱 센티미터를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붙이지 않는다 그랬지? 왜? 왠지 얘만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괄호해서 제곱 센티미터 붙여주면 된다. 조금 복잡하긴 해. 인정. 복잡해. 계산이 복잡한 거지 어렵진 않아 얘들아. 와 어렵다가 아니라 우와 복잡하자 이거야. 밑넓이 곱하기 2, 그 다음에 옆넓이 구해서 두 개 더해주는 게 큰 틀이고, 자, 밑넓이가 부채꼴이라서, 와, 중식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걸로 구해주는 거고.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옆넓이가 말이지, 부채꼴의 둘레인 거야. 부채꼴의 둘레. 그래서 꽃 따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반지름 따로.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같이 지름 나오겠지. 거기에다가 분배 법칙으로 괄호하고 곱하기 10까지. 됐니? 왜냐면 얘는 파이고 얘는 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곱하기 10이 분배 법칙으로 열리고요. 그 다음에 옆넓이 있던 파이랑 동류한끼리 계산해주고 나머지 숫자는 숫자끼리 오는 거야. 정리 한 번 더 해줬어. 할 수 있겠지? 자, 못 풀겠는 친구들은 손 드세요. 요렇게까지 우선 풀어보자. 요렇게까지. 네, 풀어보세요. 더 가면 힘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멈출게. 다 아픈 친구들 제발 채점하면서 와. 자, 민나비 가보자.
반지름이 3이니까 9파이 제곱센티미터. 자, 옆넓이는 여기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파이야. 지름 파이. 그래서 옆넓이는 42파이 제곱센티미터. 그럼 두 개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서 두 개 곱하는 거야. 18파이랑. 그래서 60파이 제곱센티미터 나온다. 맞았어? 잘했어. 틀렸어? 괜찮아. 어디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지 빨리 정해. 정하래. 빨리 확인해. 아, 전 여기서 틀렸다고 할게요. 그렇게 정할게요. 이거 안 돼. 응? 자, 그 다음에 이번에 2번 가보자. 민날비 반지름이 4인 거니까요. 16파이 곱하기 2에서 32파이. 그 다음에 옆날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둘레는 뭐야? 지름에다가 파이 붙이는 거겠지. 거기에다가 세로가 5니까 40파이. 두 개 더해주면 72파입니다. 두 개 곱한 거 더해줘야 돼. 3번은 같이 풀었지? 4번 풀어보자. R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자, 지름 파이가 10파이니까 지름이 10. 그럼 반지름은 5겠네. 그냥 이렇게 식 써서 풀어도 되고요. 그치? 요 둘레가 지름 파이인데 10파이라고 했으니까 지름이 10인 거잖아. 반지름은 5겠지. 자, 그럼 민날비부터 해보자. 반지름이 5니까 5, 25, 25파이. 두 번 하면 50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옆넓이는 이렇게 바로 눈에 잘 보이네. 80파이.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주면 되겠지? 130파이. 같이 풀면 이렇게 빠르고 쉽게 풀 수 없어. 나 혼자 풀면 어려운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혼자 풀어도 쉽게 돼. 자, 3번에 2번. 민날비 반지름이 4cm인 거 잊어버리지 마. 민날비는 4, 4, 16파이고 거기에다가 12 곱하는 겁니다. 왜? 기둥이잖아. 기둥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갑자기 선생님 미쳤나 봅니다. 부피가 아니지. 건너비지, 건너비. 자, 민날비 갑니다. 4, 4, 16파이고 그런 애가 두 개 있으니까 민날비는 32파이. 옆넓이는 자, 둘레 가볼까? 지름에다 파이 붙이니까 8파이에다가 12 곱하는 거네. 96파이. 두 개 더해준 게 건넓이지? 128파이 제곱 센티미터요. 괜찮아? 자, 4번에 2번 가보자. 민넓이가 이거고. 아니야. 민넓이 얘입니다. 기둥을 눕힌 거야. 민넓이 얘인 걸로 찾아봐야 돼. 자, 민넓이가 반원이야. 그러면 자, 2분의 1 곱하기 밑 써야 되겠다. 민날비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2니까 4파이야. 근데 그런 애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그래서 민날비는 4파이야. 옆날비 가볼까? 자, 옆날비는 우선 밑면의 둘레라고 했잖아. 얘 둘레 갑니다. 뭐야? 지름 파이인데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 돼. 이해됐어? 자, 가로 갑니다. 2분의 1 곱하기 4파이. 이 빨간색 부분이 2파이가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얘도 더해줘야 되잖아. 플러스 4도 해줘야 된다. 이해되니? 플러스 4. 이게 지금 얘의 둘레야. 즉 옆면의 가로가 이 길이가 얘가 되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얘가 가로. 그럼 세로는 6이 되는 거지 곱하기 6. 됐나? 자, 이거 계산하면 2파이 플러스 4인데 이거 6파이라고 계산하면 안 돼. 파이는 파이끼리 계산해 주는 거야. 문자가 있잖아. 2파이 플러스 4는 더 이상 계산 못해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 건데 여기 곱하기 6이 있으니까 분배 법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2파이 플러스 24.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더해야 되지. 여기 곱하기 2를 이미 한 상황이야. 두 배 했어. 그러니까 건널비는 16파이 플러스 24고 그거를 제곱센티미터 할 때 앞에 괄호 묶어서 해줘야지. 이니? 3번도 가볼게요. 3번에 이제 밑넓이가 와 부채꼴이다. 하하하하 해보자.
반지름이 4니까 4, 4, 16파이고요. 거기에 360분의 135. 그런 애가 지금 몇 개? 두 개. 이거 계산해 주면 돼. 그러면은 얘가 한 개가 지금 6, 8, 4, 6파이니까 12파이네. 됐나요? 그 다음에 옆날비 가보자. 이거 계산가 좀 귀찮아가지고 띈 거야, 지금. 자, 옆날비가 또 아슬아슬하게. 자, 우선 요 길이부터 재야 되겠지. 얘는 뭐니? 따로 해보자, 얘는. 지름파이니까 8파이에다가 360분의 130. 이거 해주면 되겠지. 거기에다가 뭐 더해주면 돼? 4cm, 4cm니까 8cm 더해주면 돼. 그치? 그럼 그게 가로인 거야. 아이고, 아이고. 가로 해보자.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식에다 다 써주면 돼. 지름 파이 곱하기 360분의 135. 이게 빨간색 길이고 거기에 주황색 길이 두 개 더해주면 8이다. 그리고 높이는 8이다. 이게 옆날비지. 이거 계산을 해줍니다. 이거는 24파이 플러스 88의 64.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민날비 이거 곱하기 2한 상태야. 민날비 더하기 옆날비. 자, 파이랑 파이끼리 계산해주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산. 상수항은 숫자를 말해요. 자, 괄호하고 제곱 센티미터까지 예쁘게 써주면 답이네. 쫓아왔어? 이거 4분의 3이라고 바로 써서 문제 풀어도 돼요. 응, 4분의 3이 아니라 참 8분의 3. 써. 정리됐나요? 안 되거나 어려운 친구들은 다시 한번 말해. 손대기 버튼. 자, 구멍 뚫린 거 있네. 구멍 뚫린 거 우선 천천히 해보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밑넓이 한번 가볼게. 우선 밑면이 어떻게 생긴 거야? 구멍 뚫린 원처럼 생긴 거잖아.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주면 그게 밑넓이야. 그러면 큰 원은 반지름이 지금 5cm야. 그러면 5, 25파이야. 그럼 작은 원의 반지름은? 야, 여기가 2cm면 작은 원의 반지름은 3cm겠네. 9파이. 두 개를 빼줍니다. 16파이. 얘가 밑넓이. 제곱센티미터까지 써줘야지. 그 다음에 바깥쪽 옆넓이는 자, 큰 원둘레에다가 8cm 곱한 거니까 큰 원둘레가 반지름이 5니까 지름 파이 10파이. 10파이에다가 8 곱한 거 80파이. 자, 안쪽은 작은 원, 반지름이 3cm였지. 그러면 지름 파이에다가 높이가 8cm니까 48파이. 자, 건널비는 이거 두 배. 32파이에다가 얘 80파이에다가 얘까지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안쪽도 뻥 뚫리면서 건널비가 늘어난 거니까. 답은 160파이. 되었나? 정리. 내가 풀고 너희도 쉬지 말고 너희는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 한번 해보라고 시간 주는 거야. 어떻게 푸는지 알겠나? 모르겠으면 돌려서 한번 다시 들어도 돼요. 자, 한 문제 더 풀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는 건널비 끝나. 풀어보자. 풀고 수업 들어. 안 풀었는데 수업 들으면 안 돼. 지금까지 맞고 틀린 거 다 채점 해주세요. 제발. 지금 채점 빨리 들어가. 자, 이것도 해보자. 밑넓이 큰 원 반지름이 6cm니까 66에 36. 작은 원 반지름은 6에서 3 빼는 거니까 3이네. 3, 3, 9. 와우, 27파이.
자, 바깥쪽은 지름 파이가 12파이에다가 10 곱하는 거겠지? 안쪽 반지름 3이잖아. 지름 파이니까 6파이 곱하기 10이니까 60파이. 자, 건널비는 이거 2배니까 54파이에다가 얘 더해주고 얘 더해주는 거니까 180파이 더해주면 되겠네. 234파이 제곱센티미터요. 됐습니까? 알아. 나도 계산기가 된 기분이야. 말하는 계산기가 된 기분이야. 너희들은 쓰는 계산기가 되는 기분이겠지. 그래도 이런 단원이에요. 어쩔 수 없어. 자, 다음 단원 넘어가 보자. 부피야. 한숨 돌려도 돼. 부피가 쉬었잖아. 이거 똑같아요. 기둥의 부피인 거야. 앞에 원이 붙였던 모든 간에 기둥의 부피는 항상 똑같아. 뭐라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 끝. 밑넓이가 그냥 뭐면 돼? 원넓이면 돼. 끝. 가보자. 기둥의 부피는요. 무조건 밑넓이 곱하기 뭐라고? 높이라고. 자, 그럼 보자. 원 기둥의 부피를 구할 건데 부피는 무조건 기둥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돼. 근데 밑넓이를 줬어. 36파이래. 어머, 높이가 뭐래? 줬어. 5래. 어머, 개꿀. 그래서 계산해주면 바로 답 나오네. 2, 3, 4 풀면 되고 자, 얘를 응용해서 자, 이런 애들이 나온다고 했지. 얘는 지금 부피를 줬고 밑넓이 줬고 그 다음에 기둥의 높이를 구하래. 그럼 높이 h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자,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했더니 부피가 될 거 아니야. 원기둥이니까. 기둥이니까.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주는데? 그냥 h 나오잖아. h는 12. 그래서 답은 12cm. 높이는 12cm.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식으로 하지 맙시다. 높이는 부피 나누기 밑넓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부피가 좋네.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는 부피 이렇게 해서 풉시다. 자, 2번, 3번, 4번도 풀어봅시다. 똑같은 문제니까 3번, 4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볼게. 그냥 기둥으로 나온 거잖아. 밑넓이 뭐야? 4파이. 기둥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그냥 바로 부피 나오지? 세제곱센티미터 잊어버리지 말고. 그다음에 4번. 밑면이 부채꼴인 거야. 부채꼴 넓이 구하면 돼. 그냥 해보자. 밑넓이. 자, 반지름이 8이니까 8제곱. 64라고 바로 쓰겠지만 나 같으면 그냥 바로 64파이라고 쓰겠지만 파이 곱하기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써준 거야.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분의 중심각 45도 썼습니다. 뭐야 이거? 8분의 1이네. 약분은 8분의 1이고 그럼 이게 하나 사라지니까 8파이가 남겠네. 밑넓이는 8파이. 거기에다 높이 6 곱하는 거니까 48파이. 굳이 이 네모칸 맞춰서 가면서 쓸 필요 없고 식만 쓰면 돼. 그냥 여기 식 써지고 거기다 곱하기 바로 써가지고 나 같으면 이렇게 씁니다. 자, 밑넓 64파이 곱하기 360분의 45 밑넓이에다가 바로 높이 6 곱해서 이거 계산 부피 나오겠네. 나 같으면 바로 이렇게 계산할 것 같아. 자, 2번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4번까지. 자, 풀어보자. 멈춰. 멈췄냐? 멈추고 다 풀었냐? 다 안 풀고 쫓아오면 안 된다. 자, 가보자.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 기둥인 거 확인해야 돼. 그냥 배운 게 기둥이라서 확인 안 하면 안 돼. 기둥이네. 확인하고. 기둥이면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 640파이 세제곱센티미터 똑같지. 기둥이니까. 근데 얘는 원의 반지름 길이가 4야. 그럼 밑변은 16파이가 되겠네요. 파이 r 제곱.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파이. 거기다 높이 6이니까 계산하면 96 파이 세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이제는 원에 지름을 줬어. 얘들아, 지름 갖고서 이거 제곱하면 안 되지. 반지름으로 가야지. 반지름은 6cm. 그러니까 밑변은 36파이고 높이가 5. 얘 계산해 줘야 되겠네. 180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이거 10이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막 144파이 해갖고 곱하기 5 해가지고 막, 와, 700 막 20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지름과 반지름 이런 것도 잘 구별해야 돼.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자, 2번 보자. 이것도 원기둥을 줬고, 부피 줬네. 그치? 부피 주고, 밑넓이 주고, 높이를 구하래. 그럼 부피 공식 쓰면 돼.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부피지. 그냥 파이파이 없애고요. 24로 이거 나누면 뭐가 되는 거야? 응, 바로 답 나오겠지. 5. h는 5, 5cm. 3번도 똑같이 기둥이고 밑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번엔 밑넓이가 s라고 치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90파이래. 그럼 밑넓이는 뭐겠어? 9파이네.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아까는 높이니까 센티미터.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부피 줘놓고서는 높이 7 주고 밑넓이 s라고 할게. 높이가 7이네.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는 112파이. 아까보다 훨씬 쉽네. s는 뭐야? 16파이.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잘 쫓아오나요? 응. 알아. 힘들어. 힘든 거 알아. 자, 2번. 부피입니다. 봐봐.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여라.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돼. 기계적으로 합시다. 이거 반지름 4지? 16파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된다 그랬지? 80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자, 4번이 조금 어려울 거야. 밑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게. 밑넓이는 반지름이 3cm이고 중심각 240도인 부채꼴이다. 그치? 그러면 9파이에다가 360분의 240. 이게 밑넓이야. 거기에다가 높이 9를 곱하면 됩니다. 이게 부피야. 계산하면 돼. 한번 해볼까? 자, 00 사라지고 9로 약분해주면 4 남고요. 6 남고. 6, 9, 54. 54파이네. 세제곱센티미터 잊어버리지 말고. Got it? 잘 쫓아오고 있어? 자, 그럼 마지막 문제예요. 5번. 5번에 1번은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 큰 원기둥에서 작은 속에 있는 원기둥 부피를 빼야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이렇게 된 밑넓이가 높이만큼 쭉 올라간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어떤 게 더 쉽다 그랬어? 그냥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된다. 그냥 이렇게 생긴 도넛 기둥인 거야. 도넛 기둥. 밑넓이가 일정하게 그냥 쭉 올라가잖아. 부피가 뭐였더라? 밑넓이가 높이만큼 곱해지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밑넓이가 달라지지 않는 한 그냥 바닥에 깔린 밑넓이에다가 높이 곱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게 부피야. 기둥이잖아. 자, 그럼 밑넓이 구해볼까? 큰 원이 지금 반지름이 4네. 16파이. 작은 원은 반지름이 2니까 4파이. 빼줘서 밑넓이는 12파이.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0cm 해가지고 120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자, 2번 풀어보자. 맨날 나는 쉬운 거 풀고 니네 어려운 거 풀라 그러지? 빨리 풀어! 멈추고 풀어! 바쁜 친구들만, 바쁜 친구들만, 안 풀면 지금 빨리 멈춰. 자, 얘도 큰 부채꼴 기둥에서 작은 부채꼴 기둥의 부피를 빼려고 하지 말고요. 밑넓이가 이렇게 생긴 애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 높이만큼이 쭉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밑넓이 한번 구해보자. 밑넓이가 어떻게 생긴 애라고? 이렇게 생긴 애라고. 걔부터 구해주면 되잖아. 자, 전체 커다란 부채꼴에서 그럼 반지름이 5cm네. 5, 25파이 곱하기 360분의 120. 여기에서 작은 애 부채꼴 넓이 여기가 3이야. 3, 3은 9파이에서 곱하기 306분의 120.
됐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16파이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6파이네. 분수 나왔다고 쫄지 마. 아, 부채꼴이라고 해서 했는데 분수까지 나고, 쫄지 마. 인생 쉽지 않아. 분수 같은 걸로, 이러면 안 돼. 나중에 니네가 바퀴벌레도 때려잡아야 되고, 알잖아? 마음에 안 드는 애들한테 복수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 복수가 아니지.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용서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분수 따위로 겁먹을, 안 돼! 자, 이제 부피 갑니다. 부피는 민날비에다가요, 그냥 이거 해주면 되잖아. 곱하기 3으로 약분되니까요, 48파이 세제곱센티미터 나오네. 됐니? 자, 미안하지만 스스로 점검하기도 풀어야 돼요. 다 풀고 넘어가야 돼. 중요한 거라서. 자, 스스로 점검하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기둥 배운 내용 확인하기 한번 가보자. 우선 각기둥의 건널비. 또 잊어버렸지? 뭐지? 쉽지? 자, 원기둥이든 각기둥이든 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2. 왜? 기둥은 밑넓이가 두 개니까. 거기에다가 옆넓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옆넓이란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면, 직사각형이야, 이 녀석. 직사각형은, 자,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는데, 가로가 밑면에 둘레가 가로가 되고, 세로는 각기둥의 높이가 세로가 된다. 각기둥 옆넓이가 뭐라고 해? 직사각형 넓이가 된다. 정리됐나? 정리됐나? 자, 각기둥 이렇게 생겼지. 삼각기둥. 기억하지? 자, 넘어갈게. 부피로 가보자. 부피. 자, 기둥의 부피는 뭐라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밑넓이는 S, 높이는 H. 그리고 부피는 뭐라고 쓴다? 부피는 V. 그래서 자, V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쓴다. 자, 그다음에 가운데가 뚫린 거 상관없어. 그냥 부피, 밑넓이, 뚫린 애 밑넓이에다가 그냥 높이 구하면 끝나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지? 큰 부채, 입체 도형에서 중간에 뚫린 부분을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으로, 웬만하면 기억으로 계산을 합시다. 왜? 쉬우니까. 됐나? 자, 원기둥이요. 외웠겠지만 한번 해보자. 원기둥의 건널비 가볼게.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원이 있어.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뭡니까? 2파이 R이요. 그거의 넓이는 뭡니까? 파이 R 제곱이요. 기억하지? 요거 알아야 풀어. 그 다음에 밑면의 원의 반지름 R, 높이가 H, 건널비 구해볼게. 자, 건널비는 뭐라고? 넓이 파이 R 제곱. 근데 기둥이라서 두 개 있는 거야, 밑넓이가. 밑넓이 곱하기 2.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를 해줘야 된다고? 옆넓이. 자, 옆넓이는 뭐라고? 가로 곱하기 가로가 2파이 R이야. 가로 곱하기 세로 H. 와, 빨간색. 근데 이거 안 외워도 알겠지,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외울 건 없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여기도 어떤 파이가 있을 거고 여기도 어떤 파이가 있을 거야. 두 개가 합쳐지요. 합쳐져서 답은 어쩌고 파이 뭐 이런 식으로 합쳐질 거야. 자, 마지막 부피. 자, 원기둥의 부피. 기둥이기 때문에 뭐 곱하기 뭐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자, 원의 반지름 길이가 R이라고 할 때, 그리고 높이는 H. 그때 원기둥의 부피는 V라고 한다. 넓이는 S라고 하지.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써야 되는 거겠다. 부피가 뭐지? 외우지 말고, 자, 반지름이 R이니까 밑면 파이 R 제곱이고 거기다 높이 H예요.
그럼 아까 전에, 잠깐만, 미안해. 아까 전에 걔도 내가 V라고 너무 당당하게 쓰고 넘어갔던 거 있지 않나? 아, 여기 썼구나, 얘는. 오케이. 자, 가운데 뚫린 거는 기억으로 풀라 그랬어.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왜? 얘도 그냥 기둥이잖아. 기둥이니까. 하지만 다른 방법 하나 더 있다면 전체 입체 도형에서 뚫린 부분을 빼주면 된다. 정리된 친구들은 스스로 점검하기 풀어봅시다. 바쁜 친구들은 이거 몇 분 정도 걸려야 되냐면 얘는 오래 걸린 애들은 20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 걸리는 친구들은 그래도 15분 이내로 풀긴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자. 자, 다 풀고 갈 거야. 나 지금 다 풀 거야. 채점하세요. 안 풀고 지금 채점하는 친구들은 참아. 참아. 3대가 망해라. 이런 말은 못 하겠는데. 시험 점수 빵점. 이런 말 못 하겠는데. 거기에 거기에 그 정도의 불행이 닥쳐. 이것도 좀 그래. 어쨌든 다 풀고 채점하자. 자, 다 풀른다. 3, 600 제곱센티미터, 1, 3, 2, 3, 135. 채점했지? 가보자. 옆넓이 구하야. 이거는 옆넓이를 구하라네. 옆넓이는 뭐지? 옆넓이는 무조건 기둥이잖아, 지금 이거. 기둥이니까요. 옆넓이는 무조건 직사각형 모양이고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랑 같은 거지. 3, 5, 15. 왜? 정오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8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120 두 개 곱해주면 자, 그 다음에 건널비 와, 얘들아 이게 뭐니? 그치? 이거 지금 막 난리 났지. 이거 하려고. 자, 이렇게 해서 면이 있고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트랜스포머 변신 시켜줄게. 여기 밑에 있는 면을 요 위에다 이렇게 맞춰봐. 그러면 여기 똑같이 이렇게 맞춰지지 않니? 그치? 그리고 요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밀어서 여기도 맞춰. 그리고 요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옆으로 당겨서 여기다 맞춰. 이렇게 사각형 되게. 그럼 결국 요 아이의 건널비는요. 그냥 직육면체 건널비랑 다를 바가 없어. 이렇게 쏙 들어간 거라 제가 겁나서 안 풀었는데, 저는 이거 다 따로 풀었는데, 아니, 뭐, 너, 저리가 하나 다, 와! 이렇게 고생을 해봐야 머리에 기억이 잘 남아. 이렇게 쑥 들어간 애를 내가 쑥 폈어. 건널비 똑같아. 됐어? 자, 10, 10, 10입니다. 건널비 구해볼까? 우선 밑넓이요. 100 곱하기 밑에가 두 개니까 200. 옆넓이는 자 밑면 둘레는 40이지 거기에다가 높이가 10입니다. 400. 두 개 더해준 거니까 건널비는 600 제곱센티미터 나와. 힘들게 풀었던 친구들 이렇게 다음부터 풀면 돼. 억울해하지 마. 다음부터 이렇게 풀면 돼. 자, 3번. 부피 구하래요. 기둥의 부피를 구하래. 그럼 밑넓이 가보자. 사다리 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10입니다. 거기다 높이. 거기에다가 이제 밑넓이에다가 진짜 높이 곱하면 부피 나오겠지. 90 나오네. 자, 원기둥의 건널비가 50. 건널비를 해보자. 밑넓이 반지름을 알아. 그럼 4파이야. 그리고 두 개인 거 알아. 그래서 밑면의 넓이는 8파이고 옆면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여기가 둘레겠지? 4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h. h를 곱했어. h를 몰라. 어쨌든 곱했어. 그럼 어떻게 쓰면 돼? 4 h 파이라고 하자. 원래는 4파이 h라고 써야 되는데 어차피 4h가 그냥 숫자일 거니까 이렇게 쓰자. 두 개를 더했더니 52파이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4h는
52에서 8을 뺀 거지? 파이가 약분이 됐다고 치면은요. 그러면은 40, 뭐가 되는 거야? 4. 그래서 H는 11. 괜찮냐?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해설지는 4파이 H라고 돼 있을 거야. 딴 거 다 4파이 H겠지만 편의상 우리가 이거 H인 거고 이렇게가 숫자일 거니까 이렇게 묶어줬어. 얘랑 더하면 얘가 된다. 이 정도로 그냥 H를 빠르게 풀어줄 수 있겠지. 꼼수 한 번 풀어봤어. 자, 그 다음에 5번. 건널비랍니다. 기둥이잖아? 그럼 바로 민널비 가자. 민널비가 반지름이 4cm인 16파이에다가 중심각이 45도. 그런 애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8분의 2의 4파이네요. 옆넓이는 이제 부채꼴 둘레 가야 돼. 와, 부채꼴 둘레. 우선은 요 길이부터 가보자. 요 길이는 뭐가 되니? 8파이 곱하기 2. 이거 몇 분의 몇이냐면 8분의 1이거든요. 360분의 45가 8분의 1인 거야.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 4cm, 4cm까지 해서 8. 이게 지금 옆넓이의 가로야. 이게 가로. 여기에다가 세로 곱해야 되겠지? 8. 쫓아왔어? 그럼 얘는 약분해서 파이 플러스 8에다가 곱하기 8이니까 8파이 플러스 64. 자, 분배 법칙으로 열어줘야 돼. 자, 그러면 밑넓이에다 2배 한 게 4파이 있고 옆넓이가 얘니까 2개를 더해주면 돼. 그럼 답은 12파이 플러스 64가 될 거고, 자, A가 12, B가 64가 되겠네. 2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76. 자, 6번 보자. 너희들 이 문제 풀면서 너무 싫었겠다, 그치? 한 문제에 2개를 물어보는 거 너무 싫어. 너무 양아치 같지 않니? 양아치. 욕한 거 아니야. 양아치.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 재채기가 나와. 양아치. 어쨌든 해보자. 건널비부터 가볼게. 민널비 가봅니다. 자, 근데 자, 민널비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게. 이런 애가 2개야? 2개야? 그럼 얘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렇게 넓이야? 아니, 여기 구멍 뚫렸잖아. 이렇게 생긴 애 넓이야. 그럼 얘들아, 아까 이 문제랑 이 문제로 느낀 바가 있지 않아? 지금 우리가 밑넓이를 구하려면 지금 요 넓이랑 여기 구멍 뚫리는 넓이랑 이 전체 원 넓이가 밑넓이인데 요 넓이를 일로 내려서 여기 구멍을 막아보면 밑넓이가 그냥 이렇게 된 원 2개지 않을까? 어우, 너희가 색칠난다고 생각해봐. 여기 색칠하고 빨간색으로 그다음에 색칠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 동그란 부분 빼고. 그러니까 근데 요 부분이랑 내려가지고 그냥 한 번 다 색칠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넓이니까.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밑넓이는 결국 큰 원이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36파이 곱하기 2요. 그 다음에 이제 옆넓이 구해보자. 옆넓이는 작은 애부터 구해볼게. 요거의 옆넓이요. 둘레가 4파이고 거기 높이가 4니까 16파이. 그리고 더해줘야 되겠지? 여기 둘레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니까 여기 10파이. 지름 파이에다가 5 곱해주니까 60파이. 76파이네. 그럼 건널비는 2개 다 합친 거지? 건널비는 148파이 나온다. 와, 너희들은 절로 가줄래? 됐니? 자, 그다음 부피 가볼게. 부피는 요 원기둥 부피에다가 커다란 원기둥 부피 더하면 될 것 같아. 작은 아이의 부피 구합니다. 작은 아이 부피는 밑넓이 4파이에다가 높이 4니까 16파이. 자, 큰 원기둥의 부피 갈게. 자, 36파이에다가 5를 곱하는 거니까 180파이. 그래서 196파이. 여기 있다. 그래서 답은 3번.
마지막 7번. 고생했어. 와, 뭐야 이거? 잠깐만. 부피 줬어? 기둥이고? 기둥에 부피 줬어? 그럼 잠깐만.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48인데 지금 밑넓이가 부채꼴이고 높이는 8인 거 알아. 그치? 그럼 밑넓이부터 구하면 되겠네. 밑넓이 반지름이 4cm인 부채꼴이니까 16파이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x를 했어. 얘가 밑넓이야. 거기에다 높이 8에 곱합니다. 그러면 부피 48이 돼. 해볼까 그러면 파이파이 사라지고요. 8 사라지면 8, 6에 48 이렇게. 그 다음에 뭐 4로 나눠줘. 4, 46 이렇게. 그러면 90. 여기다가 곱하기 90하고 나누기 4 해주면 x 나오네. 그치? 그러면 x에다가 이 45에다가 3 곱하니까 135 나오네. x는 130. 그래서 끝. 됐습니까? 방정식 이해 안 가는 사람도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 복잡한 기둥의 건널비 부피를 배웠습니다. 자, 유형이 기대되지 않니? 미안해. 각오 단단히 하고 와야 되겠지? 어쨌든 개념 수업 이걸로 끝낼게. 수고했어.